바이러스 감염과 안면마비의 연관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안면신경염증 기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면역체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면역이란 인체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 면역입니다. 이름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 방어선으로 피부나 점막 같은 물리적 장벽과 함께 대식세포, 호중구, NK세포 같은 세포 면역들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들은 특정 항원에 대한 특이성은 낮지만 감염 시 가장 빠르게 대응합니다. 주요 기능은 병원체 혹은 감염된 세포를 빠르게 인식해 제거하고 후천 면역이 생길 수 있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후천 면역입니다. 이는 학습되는 2차 방어 체계인데요. 훈련된 정예부대를 구성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한번 바이러스 등 항원에 노출되면 면역 기억이라는 것을 형성하는데요. 이때 이것이 바로 재감염이 되었을 때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후천 면역은 훈련이 필요한 만큼 선천 면역보다 느리지만 한 번 형성되면 오래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면역을 제공하게 됩니다. 앞서 면역의 종류를 보셨다면 이제 우리 몸이 외부 침입자를 만났을 때 면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인식입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방어 시스템이 즉 병원체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선천 면역 세포들이 적의 특징을 파악해서 대식세포 같은 특수세포들이 적을 붙잡고 T세포에게 이런 적이 침입했어요 하고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두 번째는 활성화 단계로 정찰대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면역 시스템이 본격적인 전쟁 준비 태세에 돌입하는 단계인데요. 면역의 핵심 병력인 T세포와 B세포가 대규모로 증식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사이토카인과 보체 같은 다양한 신호물질들이 전반적인 면역 반응을 증폭시킵니다. 세 번째는 효과기 반응으로 적에 대항한 본격적인 공격 단계입니다. B세포는 미사일 역할을 하는 항체를 생산하여 적을 무력화하고 CD8 세포는 적으로 보고받은 세포를 직접 찾아가 제거합니다. 대식세포는 적을 집어삼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현장을 정리하죠. 전쟁이 끝나면 면역 시스템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합니다. 바로 기억세포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음에 같은 적이 침입하면 곧바로 더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백신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면역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면역 체계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동시에 과도한 반응으로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면역 체계가 너무 강력하거나 불필요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먼지나 꽃가루 같은 무해한 외부 물질을 유해한 침입자로 오해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정상 신체 조직을 공격해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면역 체계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결핍된 경우에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외부 병원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감염이 일어나거나 비정상적이거나 암으로 변한 세포를 찾아 제거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면역 반응의 비정상적인 조절이란 면역 반응의 시작과 종료, 그리고 강도를 조절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로 급성으로 끝나야 할 면역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어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면역세포에서 분비된 조절 물질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분비되면서 전신적인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코로나와 조루 독감 등 중증 감염병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 주요 원인이 이 경우에 해당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안면마비와 면역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안면마비 발병 기전에서의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 반응의 상호작용적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진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안면마비 발병의 핵심 기전은요, 단순히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가진 독성 때문이 아니라
면역계의 면증 반응이 바이러스 감염과 상호작용하면서 병을 심화시키는 과정, 즉 안면마비는 바이러스와 면역 반응이 합작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면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인 벨마비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단순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평소 3차 신경절 혹은 슬상 신경절 안에 잠복 상태로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화됩니다. 이때 재활성화된 바이러스는 안면신경의 대규모 염증과 부종을 유발하고, 이 부종은 안면신경이 지나는 작은 통로로 인해 신경이 압박되면서 안면마비가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사진을 참고하시면 음 이렇게 여유 있었던 신경주행 통로에 부종으로 인해 신경이 끼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람제이 헌트 증후군의 원인인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역시 신경절에 잠복하는데요. 면역력이 저하되면 잠복하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또 급격히 재활성화되고 증식해서 신경절에 심각한 염증과 괴사를 유발합니다. 이 염증과 부종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기전으로 안면신경 마비를 압박하면서 안면마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보고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안면마비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경염증과 손상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즉 신경친화적 특성이 있어서 신경염증과 손상을 일으키기 쉬운데요. 심지어 바이러스 감염 자체에서 발생된 그 염증 물질이 혈관의 비정상적인 수축을 유발하여 안면신경의 혈류 공급을 저해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인 미세 혈전 형성을 통해 안면신경의 혈류를 차단하면서 신경 손상을 유발하고 안면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련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HIV는 신경 조직을 직접 침범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안면신경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앱스테인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보다는 바이러스와 면역 사이의 전쟁, 그것에 따른 2차적 손상 혹은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대응이 안면마비의 원인이 될 가능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면신경마비는 여러 바이러스가 신경 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이 약해지면 다시 깨어나는 질환입니다. 바이러스가 직접 신경을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생기는 염증이 신경을 붓게 하고 피의 흐름을 막고 압박 손상을 일으켜 안면마비를 유발하는 것이죠. 결국 안면마비는 바이러스의 독성과 면역계의 염증 반응이 함께 만든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벨마비의 예후에 있어서 세포성 면역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진 벨마비 환자에서의 T세포나 B세포 등 면역세포의 변화가 질병의 경과와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앞서 말한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막을 수는 없는 건지, 우리의 면역 반응이 안면신경을 보호하지는 못하는 건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 몸에서도 이러한 바이러스들의 재활성화를 막는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CD8 T세포는 신경 속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막는 면역 경찰인데요. 스트레스나 피로, 질환, 임신 등으로 면역이 약해지면 이 기능이 약해져 바이러스 재활성화에 취약해지게 되는 거죠. 취약해진 감시망을 틈타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 상태를 돌아다니면 면역계가 이를 막으려 과하게 반응하면서 신경 손상이 일어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는 잘 막아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어,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될 때 자연살해 세포인 NK세포, 대식세포, 호중구 등과 같은 선천 면역세포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초기 방어에 성공하느냐가 단순히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면신경의 진행 경과와 회복 속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천 면역세포들의 건강과 활성도가 안면마비 진행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죠. 면역 시스템의 감시와 선천 면역의 조기 감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을 침범하면 우리 몸은 두 가지 핵심 방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첫 번째는 NF-kappaB 신호경로인데요. 감염 즉시 염증 물질을 쏟아내서 싸워줄 면역 세포들을 끌어모읍니다. 두 번째는 인터페론 시스템, 항바이러스 면역의 핵심입니다. 조기 인터페론 발현은 바이러스 증식과 단백질 합성을 차단해서 신경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안면마비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었더라도 이 두 경로가 빠르고 균형 있게 작동한다면 이 면역 경로의 작동 능력 자체가 안면마비의 경과와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 안면신경이 공격당하며 면역의 핵심 병력인 T세포와 B세포도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면역 조절 담당 세포인 T세포는 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T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염증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면역세포들을 불러 모으면서 안면신경 주변의 붓기와 염증이 악화되는데요. 하지만 후기 단계로 가면서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 제거하고 손상된 신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B세포는 바이러스에 딱 맞는 무기인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가 신경세포로 더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죠. 이 맞춤 항체가 달라붙은 바이러스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포 면역에 의해 청소되면서 염증은 가라앉습니다. 따라서 T세포가 적절한 시점에 초기 염증 단계에서 후기 단계로 전환되어야 신경 부종의 악화나 그로 인한 추가적인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단순히 신경을 직접 공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반응의 강력한 유발인자인데요. 면역계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안면신경 세포의 일부 겉모양이 바이러스의 일부 모습과 비슷하게 생겨 면역계가 신경세포를 바이러스로 착각해 공격하는 자가 면역 공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면역 반응이 신경을 공격하면 탈수초화, 즉 신경의 절연막이 벗겨지고 결국 신경 손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길랭바레 증후군과 비슷한 면역 기전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연구에서 안면마비 환자에서는 CD8, CD4, 그리고 CD3 T세포, 즉 세포성 면역의 핵심 세포들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곧 면역 감시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원래 CD8 T세포는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재활성을 억제시키는데 CD4 T세포가 줄면 이 CD8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결국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깨어나 신경을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피로는 T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는 면역 감시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 면역 기능이 약할수록 안면마비의 위험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안면마비 초기 T세포가 많으면 질병 기간의 단축, 그리고 정기생리학적 검사 결과가 호전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면역력이 안면마비의 병태 생리와 예후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다음으로 준비한 논문은 벨마비에서 염증 반응과 대사 이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한 치료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안면마비의 급성기에서 CD3 T세포와 CD4 T세포의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마비가 생기기 24일 전부터 이미 말초 혈액의 T림프구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안면마비는 단순한 신경질환이 아니라 신경염증과 면역의 불균형, 그리고 감염이 모두 연관된 질환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면역이 억제되거나 약해진 상태에서는 몸이 바이러스 감염과 자가 면역 반응에 훨씬 더 취약해지고 결국 이런 면역 불균형 상태에 놓인 사람일수록 바이러스의 감염 혹은 재활성화 그리고 자가 면역 신경염 등 이런 염증에 의한 안면마비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결과들의 임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안면마비의 표준 치료는 스테로이드로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는 환자군들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단순한 염증과 부종 억제를 넘어서 더 나아가 면역을 평가해서 우리 면역의 균형을 맞춰 우리 몸에서 안면신경 손상에 대항할 수 있는 최상의 면역 조절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기능의학이 안면마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